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비올류 산타페 MX-5 하이브리드 6인승 캘리그라피 트림의 풀옵션입니다. 블랙잉크는 빠져있는 옵션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이 홀드 버튼을 누르시면 비상등이 전멸되면서 원격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측면에 보시면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가장 하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이렇게 뒤로 이동하게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차량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고요. 경고음도 나고 있습니다. 떼면 멈추고 이 상태에서 다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측면 가장 상단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다시 가장 상단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대신에 중간에 떼면 멈춰요. 다시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다시 열리고요. 닫힐 때까지 길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창문이 다 열리게 되고요. 다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외부에서도 창문을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주유구를 여는 방법은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 주유구 뒤편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열리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잠금 해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잠금이 됩니다. 닫으실 때는 이쪽 뒤편을 한번 누르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닫히고요.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방법은 이 카메라 밑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 쪽에 보면 2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 이건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의 잠금까지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높이 조절은 따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트렁크 쪽을 보시면 6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열은 폴딩이 되어 있는데요. 3열을 펴는 방법은 이 끈을 잡고 뒤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가 펴지게 되고요. 폴딩하는 방법은 이 끈을 한번 잡아 당겼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열은 당연히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고 펼 수 있는 기능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L자라고 써져 있는 게 운전석 뒤편에 시트를 접는 거예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이쪽 R은 조수석 뒤편 눌러주시면 공간이 부족할 때 저렇게 조수석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2열이 그 다음에 폴딩이 됩니다. 다시 펴실 때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폴딩이 되는 와중에 한 번 더 누르면 시트가 펴집니다. 그리고 USB-C 타입 단자, AC 220V, 리어의 에어컨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풍량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설정이 안 돼요. 그리고 디지털 키 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손을 넣으시면 이렇게 잠금이 해제가 되고요. 보닛 여는 방법은 왼발 이 풋레스트 위쪽을 보면 이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당겨주시고, 현대차 로고 오른쪽에 보면 옆으로 밀 수 있는 이 레버가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보닛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이렇게 잠금이 풀리면서 열려요. 그다음에 워셔액은 이쪽으로 넣으시는 거고요. 오일, 요새 오일 감소 얘기가 많은데 이걸로 이제 돌려가지고 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닫으실 때는 살살 닫으시면 안 닫혀요. 한 반쯤 닫혔을 때 세게 이렇게 닫으시면 닫힙니다. 다음 2열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어 쪽에는 열선이 3단계로 켜지게 되어 있고요. 길게 누르면 3단계로 켜져 있다가도 꺼집니다. 그리고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은 한 번씩 이렇게 원터치로 조절하실 수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입니다. 뒤쪽을 누르시면 등받이도 뒤로 누워지지만 이 좌판이 살짝 올라와요, 편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원터치로만 작동을 하시면 등받이가 세워지고 좌판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버튼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좌판의 각도가 좀 올라가고요. 다시 앞에 쪽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좌판이 내려가게 돼요. 이 기능만 하는 버튼이고, 이건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레일 해제 버튼을 누르고 시트를 이렇게 뒤로 밀면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당겨지고요. 2열 시트에 보면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하단으로 내린 거고, 이렇게 올리면 드르륵 소리가 나요.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멈춰 주시면 이 상태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뒷열에 앉아서 이렇게 조수석 옆면을 보면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버튼은 시트를 앞 뒤로 조절하는 거고, 중간 버튼은 등받이를 기울이거나 앞으로 세우는 버튼.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시트가 작동을 하고요. 다음 앞으로 길게 눌러주시면 원래 설정되어 있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선쉐이드는 수동인데요. 이렇게 올려서 밖에서 안으로 걸어주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주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요. 한쪽만 걸고 주행을 하시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니까, 이런 소음이 발생하니까 꼭 잘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렌토와 다르게 이 공기 에어벤트가 B필러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면 바람이 나오지 않고요. 올리면 바람이 나오고 양쪽으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뒷면을 보면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당기신 다음에 열면 이런 수납함이 나와요. 굉장히 좀 깊게 되어 있고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넣으실 때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산타페 MX-5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이 뒤에서도 센터 콘솔을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열면 열립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열면 열리고요. 이런 거는 좀 신박한 기능이죠. 1열 뒤편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지금은 카메라를 충전시켜 놨는데 충전이 잘 돼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허벅지 받침대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뒤로 밀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를 앞, 뒤로, 위로, 아래로 총 12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등받이를 제꼈다가 다시 앞으로 할 수 있는 버튼이고,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걸 위로 올리면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이 옆구리 지지대가 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허리 받침대 이쪽에 사람은 허리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굴곡 있는 부분을 받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위로 올렸다가 저렇게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형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휴식에 적절한 자세를 잡아주면서 정말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앞쪽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자세로 돌아오기도 하고, 운전 메모리 시스템 버튼을 이렇게 1번으로 누르시면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으로 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조절도 등받이 뒤로 젖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리고 시트를 눕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을 누르면 시트가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게 되고요. 뒤로 밀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앞뒤로 이동하게 되고, 역시나 이 버튼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허벅지 받침대가 나오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으면 허벅지 받침대가 들어갑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렇게 작동이 되고, 다시금 돌리실 때는 이렇게 앞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최초에 좀 돌아왔을 때는 자세가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2초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나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제자리로 돌렸을 때 이 자세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초 안에 3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도어 쪽을 볼 텐데요. 일단 자세 메모리 시트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포지션을 잡으신 다음에 1번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쉬는 버튼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 했을 때 다른 번호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옵션인데 에르고모션 시트예요.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 쪽을 보시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잠금 해제 버튼, 윈도우 열고 닫는 버튼, 그리고 전자식 차일드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자식 차일드락에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2열에서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안 열려요. 그래서 뒤에 아이가 있다거나 반려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일 거고요. 수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거, 그리고 잠그는 거, 그리고 이 버튼은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이렇게 접고 펼 수 있는 버튼이고요. 사이드미러 조절은 운전석 쪽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L 쪽을 누르시고 위, 아래, 바깥쪽, 안쪽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조수석 쪽은 이렇게 R로 눌러 놓으신 다음에 바깥쪽, 안쪽, 위, 아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틸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R 방향으로 눌려 있으면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가 더 아래를 쳐다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를 비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나는 더 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계속해서 내리고 계시면 돼요. 지금 현재 가장 밑으로 사이드 미러를 틸트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도 조수석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각도로 사이드 미러가 밑을 쳐다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석 쪽은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살짝 틸트가 돼요. 그리고 운전석 쪽을 틸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L자를 눌러 주신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틸트가 되고, 이 상태에서도 이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P로 넣었다가 다시 한번 후진을 넣게 되면 지금 이 상태라면 아까 설정하신 대로 사이드미러가 밑을 비춰주면서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핸들 8시 방향을 보면 이렇게 4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입니다. 3단계가 가장 낮은 헤드라이트 높이고요. 0단계가 가장 높은 헤드라이트 높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인데 꾹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이 버튼을 꾹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 닫혀요. 이제는 트렁크 닫으려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를 끄는 버튼인데 한번 짧게 누르면 제한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끄실 일이 아마도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눈에 파묻혔다던가 지능에 파묻혔다던가, 그러니까 엔진의 출력을 제한할 때 어딘가를 탈출해야 될 때 쓰실 텐데, 보통은 시동을 걸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버튼은 아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동으로도 걸리긴 하지만 수동으로 걸려면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해제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걸 계속 당기고 계시면 당기는 동안에는 차량이 감속이 돼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지문인식 버튼이 있는데 이거 사용은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핸들 부분으로 넘어와서 뒤편 레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조등 조절인데요. 오프, 오토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그렇게 스텔스로 다니실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방향을 위로 한번 원터치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3회 깜빡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5, 7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밑에 쪽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켜지면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요건 다 아시죠? 그리고 상향등 어시스트가 있는데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너무 조도가 낮다 라고 했을 때는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게 되고, 앞에 차가 오거나 조도가 좀 들어오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주게 되고요. 이 상향등 어시스트를 끄는 방법은 다시 한번 밀어주시면 꺼집니다. 옛날에는 밀고 당겼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다시 밀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와이퍼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세차하실 때 와이퍼 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이렇게 밑으로 2초 동안 3초 동안 내려주시면 이렇게 와이퍼가 씁니다. 이 상태에서 차량 앞쪽으로 와이퍼 들어주시면 되고요. 와이퍼 교체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시 시동을 켜고 이렇게 한번 내려주시면 와이퍼가 제자리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레버를 한번 올리시면 오토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차량이 알아서 와이퍼를 작동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3단계로 놓으시면 보통은 빗물 제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5단계 작동을 해주시면 앞에 시야를 조금 더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단계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동으로 로우, 하이 이렇게 정해놓으실 수 있고, 이 끝에 요걸 이렇게 돌리시면 후면 와이퍼가 작동이 됩니다. 이게 로우, 이게 하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레버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워셔액이 분사되면서 와이퍼 움직이고요.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후면 워셔액이 분사되면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경하는 방식은 제일 바깥쪽에 P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고요. 앞쪽으로 비틀면 D고, 아래쪽으로 살짝만 비틀면 N, 그다음 완전히 비틀면 R입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P고요. 그리고 소렌토도 그렇지만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번 디올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패들 시프트가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일 때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넣으시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이렇게 오토 회생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단계고,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할 수 있고, 다시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오토임에도 불구하고 3위 1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끄실 때는 플러스 패들 시프트 길게 당기고 계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생제동 단계를 딱 정하고 싶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에코 모드일 때 D 드라이브를 넣고 이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당기시면 1단계로 실행이 되고요. 한 번 더 당기시면 2단계, 다시 당기시면 3단계, 그리고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당기시면 2단계, 당기시면 1단계, 한 번 더 당기시면 꺼집니다. 설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옛날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셨잖아요. 이번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더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감속을 하시면 더 안전하게 감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일 때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대로 플러스 패들 시프트가 기어 단수를 올리는 거고요.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가 기어 단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핸들 옆면을 보시면 틸트, 텔레스코픽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동이고 이것도 자세 메모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핸들에 있는 버튼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쉽게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 왼쪽은 주행 보조장치 관련 버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건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양재동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실 때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음성인식 버튼으로 지금 3년 동안 그냥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눌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음은 모드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뭐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선택을 하면 모드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 두 번째 누르면 지니뮤직, 세 번째 누르면 멜론, 다시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다양하게 뭐 폰 프로젝션,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노래를 듣고 있다면 트랙을 넘기는 버튼,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채널을 바꾸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표는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이거 한번 누르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어떤 기능을 할당을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모드 버튼과 다르게 순환식이 아니에요. 다중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 기능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 음량 조절 버튼인데요. 위로 이렇게 돌리시면 음량이 증가하고 아래로 내리시면 음량 감소합니다. 음소거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음소거 해제는 이걸 올려주시거나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해제가 돼요. 다음으로 왼쪽 버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서처럼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계기판 가운데에 화면이 바뀌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현 주행 정보에서 OK 버튼을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다양한 주행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량 모양이 뜨는데, 이때 OK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량 설정에 관련된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바꾸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는 방법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80km로 달리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면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짧게 올리시면 1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변하게 되고, 이 버튼을 한 번씩 이렇게 내리시면 1km/h 단위로 속도가 감속이 됩니다. 길게 올리시면 10km/h 단위로 증가가 되고, 아래로 길게 내려오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감속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정지시키는 버튼은 이 버튼 한번 앞으로 누르시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톡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 다시금 실행시킬 때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km로 설정을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다시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90km까지 속도를 줄였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시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 버튼 한번 톡 위로 올려주시면 다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4, 3, 2, 1단계로 작동이 돼요. 1단계는 앞차와의 거리 25m, 2단계는 32.5m, 3단계는 40m, 4단계는 52.5m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3단계 정도로 사용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향 보조하고 차선 유지 보조를 같이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지만, 시내나 국도에서는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누르시면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고요. 끄실 때는 다시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LFA라고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인데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울류 산타페는 차선 유지 보조 2가 들어가 있어서 차선이 없어지더라도 앞차를 추적해서 따라가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 꺼진 상태고요. 다시 길게 눌러서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이 된 상태가 켜진 상태인데, 시속 60km/h 이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60km가 넘어가면 이게 녹색으로 들어오면서 차선 유지 장치가 켜지게 돼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길게 눌러주시면 수동 속도 제한 보조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도 속도 조절하는 거는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km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50km 넘게 가속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 계속 울려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실 때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가 꺼지게 됩니다. 이제 핸들 부분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센터 터널 쪽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있죠. 이게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무선 충전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어 닫힌 상태에서만 작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모두
넉넉한 사이즈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당연히 충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선이 아닌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흰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충전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C타입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UVC 트레이 살균인데 여기에 주황색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 안에서 UVC 살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닫힌 상태에서만 진행이 돼요.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오토홀드 버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눌러주시면 이쪽에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흰색으로 뜹니다. 이 상태에서 D드라이브로 주행을 하시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글자로 변하면서 오토홀드가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정차를 하게 되어 있고, 엑셀을 부드럽게 밟으시면 차량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끄시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오토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계기판에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켜짐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요.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빈도가 좀 덜하겠죠. 그럴 때 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녹을 클리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면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꺼짐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서 이 기능이 꺼지게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위아래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터레인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버튼은 눌러보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경사로를 내려오실 때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인데 엔진이나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죠. 다음 이쪽은 카메라 버튼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앞쪽 탑뷰, 전방 카메라 뷰, 앞쪽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뷰고요. 후방 탑뷰에서 이렇게 파란색 가이드선이 나오는데 이게 테일게이트, 트렁크가 열렸을 때 얼마나 빠지는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벽이 좀 가까이 있다면 이런 걸 잘 보고 여셔야 되고요. 후방 사이드 뷰,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뷰, 서라운드 뷰입니다. 서라운드 뷰가 실행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 차를 360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검정색 음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래요. 수입차도 비슷하니까 불량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쪽 설정 보면은 이 세 개는 다 켜두세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제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아까 차량을 원격으로 앞뒤로 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원격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후진만 됩니다. 요건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경고 물릴 때 좀 짜증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주차 보조 시스템을 켜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켜고 안전하게 주차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온도 조절입니다.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0.5도씩 늘어나고 왼쪽으로 돌릴 때마다 0.5도씩 줄어듭니다.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오토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오토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온도 조절을 설정을 해주시면 사시사철 24도로 맞춰주게 되고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풍량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에 오토 3단계 24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빠르게 24도로 만들기 위해서 풍량을 좀 세게 하게 되고요. 1단계로 되어 있으면 은은하게 바람이 나오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전석 통풍 시트는 터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햅틱 기능을 좀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한 단계씩 줄어듭니다. 위로 또 올리시면 열선 시트가 3단계로 작동이 되고,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한 단계씩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오프 버튼은 공조를 끄는 버튼이고,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리시거나 혹은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금 켜지게 되고요. 드라이브 온리, 이거는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건데요.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조는 다 끄는 겁니다. 이쪽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드라이브 온리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불이 꺼져 있으면 에어벤트에서 바람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열선 핸들은 2단계로 설정이 되고요. 열선 핸들은 한번 켜게 되면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분이 넘어가면 꺼집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풍량을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면 오토는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오토를 다시 누르면 풍량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자,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변경해도 오토가 꺼지게 되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몸쪽, 그 다음에 몸하고 다리 쪽, 몸하고 이 앞쪽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기 모드.
외기 모드, 여기 위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내기 모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외기 모드입니다. 일렬과 전면 유리 성해 제거 버튼입니다. 요즘처럼 겨울에 뭐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성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누르세요. 그다음 이건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버튼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올 때 우천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다음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프론트 리어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2열의 풍량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도 조절은 따로 안 되고 풍량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오프를 하면 다시 풍량이 꺼지게 돼요. 조수석에서 온도를 조절을 하시면 지금 운전석은 22.5도, 조수석은 26.5도인데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의 온도를 같이 맞춰줘요. 같이 맞추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싱크 버튼을 사용을 하시고 나는 너무 더운데 조수석에 탄 사람은 너무 춥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22.5도, 조수석은 26도 설정을 해서 따로따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위쪽 버튼들인데요. 우선 홈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스와이프를 해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 세차 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걸 차량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작 눌러주시면 자동 세차를 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드미러 접히면 이렇게 체크가 뜨고요. 마지막 오토홀드는 푸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수동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세차가 끝난 후에 종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네마 모드, 이거는 뭐 U+ 모바일이라든지 왓챠, 웨이브를 시청할 수 있는데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유튜브도 빠르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폰 프로젝션을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핸드폰 블루투스 설정을 여시면 이렇게 산타페라고 뜹니다. 이 산타페를 누르세요. 그리고 페어링 허용. 그러면 여기 애플 카플레이나 혹은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겠냐고 나오는데 이때 사용을 누르면 이제 무선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사용 누르시면 이렇게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T맵이 지금 떠 있는데 T맵하고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연동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제조사도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은 보안 정책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홈으로 돌아와서 뭐 빌트인 캠 들어가시면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산타페는 빌트인 캠 2를 따로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따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줄 3개짜리를 눌러 보시면 빌트인 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빌트인 캠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녹화, 음성 녹음도 예전에 안 됐는데 이제는 되죠. 여기에 시간, 속도, 기어의 상태, 방향 지시 등 작동 상태, 충격 감지 민감도, 위치 이렇게 다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가 방향 지시 등을 켰냐 안 켰냐, 내가 켰냐 안 켰냐, 이거를 빌트인 캠 2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격 감지 민감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이렇게 따로 하실 수 있고, 앱 연결, SD 메모리 이렇게 따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한번 보시면 시트도 이쪽에서 이렇게 또 2열 열선이나 2열 시트 조절, 앞쪽, 뒤쪽, 쿠션의 각도 이런 것들, 휴식 모드, 다시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1열에서도 편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양쪽을 누르면 시트 폴딩이 되고, 오른쪽이 운전석 뒤편 시트고요, 왼쪽이 조수석 뒤편 시트입니다. 그리고 음량 조절, 그리고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꺼져요. 다시 길게 누르시면 인포테인먼트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거는 순정 지도의 축적을 조절하는 버튼인데 저는 이거 기능을 바꿔서 씁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도 축적을 조절하는 옆에 보면 조그마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초기화 시키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뭐 먹통이 됐다든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뾰족한 걸 가지고 여기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돼요. 다음으로는 홈 말씀드렸으니까 맵 버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맵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서치 버튼,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는 건데 많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누르시면 지금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 트랙하고 식 버튼, 요거는 채널 찾는 버튼이나 혹은 트랙을 넘기는 버튼입니다. 많이 누르실 일은 없고요. 그 옆에 별표 안에 비어진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버튼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와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하이브리드 기능을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순환식이 아닌 딱 하나만
위치만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셋업 버튼인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 전반에 걸쳐서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클러스터 HUD를 눌러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죠. 캘리그라피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실 텐데 이 상태에서 영상 조정을 누르시고요. 위, 아래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기울기 설정, 자동 저장 이런 것도 다 켜놓으시고요. 이 밑에 보면 밝기도 총 20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HUD 나는 사용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서 꺼두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시 정보 눌러보시면 주행 경로, 미디어 정보, 전화 정보, 주행 보조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이렇게 뜨는데 다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다음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 보시면 화면 밝기, 자동 밝기로 되어 있을 거고요. 카메라 설정도 표시 정보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두시고 블루라이트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시간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테마 지금 이 상태가 클래식이고요. 심플로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했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이렇게 따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시 정보 이런 것도 다 켜놓으시고요. 웰컴 사운드 이렇게 껐을 때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듣기 싫다 라고 하시면 이거를 꺼두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소리 안 나요. 엔진 회전 속도계 요거야 여기 오른쪽 요거를 변경하는 거죠. 다음 차량으로 들어가십니다.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고요. 이쪽에서 첫 번째로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차량에 학습해서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차간 거리는 핸들에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가속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하시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여 놓으세요. 그러면 가속을 부드럽게 하게 됩니다. 다음 반응 속도. 이거는 좀 빠르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초기화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초기화 하면은 다시금 초기화가 진행이 돼요. 전부 다 3단계로. 다음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되잖아요. 파워트레인이랑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쪽에 스마트로 드라이브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속을 좀 세게 하시면 스포츠 모드로 자동으로 이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부드럽게 운전을 하시면 에코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새로 나온 투싼에는 이제 베이비 모드가 따로 있는데 베이비 모드는 아이를 태웠을 때 좀 더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것 같은데 듀얼류 산타페도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OTA를 통해서 베이비 모드를 빨리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바꿔놓으시면 무거워져요. 그리고 똑같이 바꾼 상태에서 노멀로 하시면 좀 더 가볍고요. 묵직한 핸들링을 원하시면 스포츠, 돌리기 수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노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은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 여기에도 그냥 뜨는 건데 원하시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 친환경차, 관성주행 안내. 요거는 저는 실제로 운행해보니까 크게 쓸모가 없는데 관성주행이 필요할 때 클러스터에 띄워주는 겁니다. 관성주행을 하라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관성주행 안내 시점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패들 시프트 대기 환경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탑승자 및 보행자를 위해서 대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최대한 EV 모드로 주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혹은 학교 있는데 그쪽에서는 최대한 EV 모드로만 다닐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하이패스 음량도 여기서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하이패스의 음량을 또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결제 정보 표시 화면에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이쪽에 떠요.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 결제 금액 안내 오늘 사용 금액이라던가 이번 달 사용 금액 혹은 추가 안내 없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이패스를 2번 이용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이용했을 때 오늘 합산 금액을 얘기를 해줍니다. 혹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번 달 하이패스 합산 금액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계속 안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충전식으로 수동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 사용하시면 충전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동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공조로 넘어가면 외부 공기 차단 누르시면 이렇게 워셔액 연동이라고 있는데 영상 5도에서 우리가 워셔액을 이렇게 작동시키면 내기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알코올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창문도 올려주고 이 내기 모드로 변경을 해서 터널에 안 좋은 공기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말씀드렸듯이 영상 5도 미만에서는 작동 안 합니다. 이거 정상이니까 안심하시고요. 기타 차단 구간은 냄새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지나갈 때 냄새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시트를 보면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고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을 했을
켰을 때 스티어링 휠의 열선과 혹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이고요. 승하차 편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이 시트를 앞뒤로 빼주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다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이동을 하시고 작으신 분들은 짧게 이동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수석 시트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하차 시 핸들 이동 이것도 켜놓으시면 앞으로 빠지면서 승하차 할 때 공간을 좀 더 확보를 시켜주는 거죠. 다음 라이트, 원터치 방향 지시등을 이제 아까 전엔 3회가 깜빡였잖아요. 근데 5회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5번 깜빡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실내 무드 조명, 밝기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연동 혹은 색상을 따로 선택할 수가 있고 주의구간 안내 연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속 안내나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바뀌면서 좀 시각적으로도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웰컴 미러 라이트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이 기능은 우리가 차량을 잠그더라도 15초 동안 이제 전조등이 켜져 있는데 고장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하이빔 보조 아까 말씀드렸죠. 주간 조명 설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도어 보시면 자동 잠금 이런 거는 주행할 대로 해 놓으셔도 되는데 자동 잠금 해제 이거 꼭 피단으로 이동할 대로 해 놓으세요. 혼자 2열에 있는 짐을 빼려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문을 열면 보통은 차 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음 디지털 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를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물리적인 차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차량을 잠금 해제 그리고 시동 주행 다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물리적인 키가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차량을 앞뒤로 빼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편의 여기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음으로는 사운드 들어가시면 이게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 12개의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켜놓으시면 되고 따로 이제 고음이나 중음 저음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호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안내음 보면 밝은 여성 음성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이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안내 음량도 여기서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음질, 운전자 보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만져보면서 내 귀에 맞게 음질을 좀 조절하시기 바라고요. 기기 연결은 블루투스 연결이라던가 아까 보여드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화면 구성 눌러보시면 디지털 액자라든지 클러스터 테마 대기 화면, 분할 화면 여기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쪽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해보시면 화면 끄기, 분할 화면, 화면 밝기도 수동, 오토 이렇게 따로 조절하실 수 있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얼굴이 이렇게 말하는 화면으로 되어 있으면 안내 음성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음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안내 효과음도 이렇게 그리고 끌 때는 이렇게 후석 대화 모드 이게 켜져 있으면 운전석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뒤에도 마이크를 통한 음량이 들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수월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고 끄실 거면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석 쉬침 모드를 누르면 다 이제 음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설정을 눌러 보시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이 점 3개 버튼을 눌러보시면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한 번씩 설정해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시면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캠핑을 가시거나 아이의 짐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 네모 버튼을 한번 누르면 높낮이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화면의 밝기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레버를 뒤쪽으로 제껴주시면 이제는 유리로 되고요. 이쪽에는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건데 하이패스 카드는 뒷면이 밑을 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물리적인 카드가 없이도 하이패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짧게 누르면 잔액이 나오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최근 거래 내역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짧게 누르면 음량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 전원 다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이 SOS 버튼은 사고 났을 때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긴급 군안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빌트인 캠 다음에 요거는 썬루프인데요. 리어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저렇게 커버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다만 유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다시 앞으로 밀어주시면 저렇게 커버가
닫히게 돼요. 그리고 듀얼 썬루프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달려 있어서 제가 닫진 못하는데 커버는 수동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뒤로 밀면 유리가 열려요. 그리고 이거를 차량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틸트가 됩니다. 뒤쪽만 열려서 차 안을 이제 환기시키기에 되게 좋고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틸트가 내려오게 되고요. 이거는 운전석 조명, 전체 조명,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량 문 열면 조명이 켜지는 거 웬만하면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조수석 조명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트림 6인승 버튼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기능은 정말 일부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정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스마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신 만큼 사용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좀 많지만 400페이지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왕에 차량 사신 거 똑똑하게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금 이 영상을 디올류 산타페를 계약하셨다든지 혹은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실 텐데, 디올류 산타페 MX-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든 코일 매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을 하시다 보니까 코일 매트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제품 눌러보시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제하실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은 지금 우측 하단에 카드가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매달 초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해보시고 매월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이전에 가솔린 모델은 촬영을 했었지만 79.5%의 구매자분들이 하이브리드, 특히나 캘리그라피 6인승을 많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촬영을 하는 거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